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계속 폭로들이 나오고 있어. 박은정 후보의 남편이 변호한 아도 인터내셔널, 이게 조희팔이 다단계로 조단위로 헤쳐먹은 사건이거든. 제가 아는 업체입니다. 여기 피해자분들이 작년에 계속 서초 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님 시위 현장에 계속 오셔서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분들이 대부분 노인입니다. 전 재산을 다 날렸다고 자책도 하고 어쩌면 좋냐 울고 불고 괴로워하십니다. 제가 당시 영상도 만들어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피해자분들 말이 상대 회사의 정관 예우로 정관 변호사를 써서 사건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은정 후보의 남편이 정관 변호사로서 조희팔 이 다단계 사기를 조단위로 한 일을 변호하면서 이게 사건 진행이 안 됐다고 이 수많은 피해자들 아직도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계신데, 물론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저도 모르지만 피해자들이 얼마나 좌절하고 힘들었는지가 너무 보였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알려서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왜 이게 진행이 안 되냐 이야기했던 게 이 아도 인터내셔널 건입니다. 이 변호사가 박은정 후보 남편이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거 되게 큰 건이야. 조국 신당 이걸로 나락으로 갈 것 같은데, 조국 신당 나락으로 가면은 적폐 세력들의 카드는 이제 끝나거든. 더 이상 내밀 카드 없어. 지금 북풍도 공작이 안 되고 조국 신당 사그러들고 뭐가 있을까. 이제 개표 부정인데 개표 부정도 내가 보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는 판이거든 지금 봤을 때. 왜냐면 좌파 우파 다들 째려보고 있으니까. 정관 예우는 사라져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정관의 권력이 발휘된다는 건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검사는 한 가족이라며 서로 봐주는 순간 억울한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정관으로 지네들끼리 좀 헤쳐먹고 이런 거는 이해는 하겠다만 100번 양보해서. 그런데 이렇게 더러운 수많은 약자들의 피 같은 돈을 다단계로 조단위로 헤쳐먹은 사건을 피해자들은 생각도 안 하고 이걸 변호를 해서 수십억 이득을 챙겼다는 게 조국 신당 비례 1번 후보의 남편이라면은 조국 신당은 그 자체네. 적폐 그 자체가 조국 신당이라고, 기득권이라고. 이런. 근데 이 기득권 윤석열 한동훈과 한패일 수도 있는 이 적폐 세력들이 무슨 적폐청산 검찰개혁을 한다 이거야. 말이 안 되지. 이 아도 인터내셔널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은 진짜 피해자 너무 많았어. 아도 전담반 신속히 구성하여 피해자들의 원금을 돌려달라. 조희팔 요 사건을 막아주고 카바쳐준 게 조국 신당 비례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이라고. 4조 원이네 다단계. 아도 피해자들이야. 5천억대 다단계 사기 줄줄이 기소영장. 이게 다 합치면 조단이지. 투자 피해자. 저는 70대 중반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 파탄, 파산, 신용불량자, 또 노숙자로 이렇게 될 위기입니다. 아도 인터내셔널 사기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게 박은정 후보의 남편이라고. 아도 인터내셔널은 원금 보장하고 하루에 2.5%의 고금리를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서 360억 원을 가로채고 들어온 지 끝나있다고. 이게 KBS 뉴스에도 나오고 유명한 사건이었어. 조국 신당 돼져야 되는 소리네. 범죄자들. 어떻게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변호를 해주고 수십억을 받아 처먹고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쳐. 말이 되니? 건강지인TV 참 훌륭한 현장 유튜버입니다. 이재명 1년 내내 함께 쫓아다니시면서 길에서 고생하신 분이죠. 이분 영상에도 이게 있어. 송영길 전 대표가 아도 다단계 피해자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고충을 함께 하시면서 송영길 대표 참 안타깝다. 근데 비례 1번이란 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 아니야? 근데 이 적폐 중에 적폐로 보여지는 검사 출신 부부가 또 남편이 조 단위의 다단계 사기 조희팔을 변호를 해서 수십억 돈을 벌고 거기에 또 가상화폐 변호한 것도 있더라고. 박은정 남편 또 내로남불 가상화폐 금지안을 만들어 놓고 또 가상화폐 피의자를 변론을 해줘. 조국신당 비례 1번 박은정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 그러면 조국신당은 이재명처럼 10수년간 탄탄히 다져놓은 지지율이 아니고 온갖 언론 적폐들과 수박 유튜버들과 구라 여론조사 결과로 허상의 지지율을 만들어 올린 건데, 이런 거 큰 거 터지면은 와르르 무너져. 거품도 쉽게 꺼진다고. 조국 신당을 왜 망하게 하는 언론 기사들이 계속 나올까. 모래성 같은 지지율이야 얘들은. 박은정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가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가 법무부 재직 시절 가상화폐 규제 대책을 주도해서 만들었다가 또 변호사 개업 후에는 가상화폐 피의자 변호를 또 해줘. 가상화폐 투기꾼들 피의자 나쁜들 있잖아. 변호를 해서 가상화폐 투자해서 피해본 분들 괴롭게 만든 짓을 또 했네. 법무부 정책 보좌관 시절에 2017년에 가상화폐 대책 태스크포스의 실무 총괄을 맡아서 가상화폐는 도박이라고 거래 금지 방안을 마련하고 저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는 등 시장이 얼어붙기도 했더니 자기가 다단계랑 가상화폐 전문가라는 점을 적극 공부해서 피의자들을 변호해주면서 돈벌이를 했다고요. 자기가 대표로 재직 중인 법률사무소 계단이 홈페이지에 소개한 성공 사례는 가상화폐 해킹으로 고소당한 피의자와 가상화폐를 상장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뒤 상장을 하지 않고 원금도 돌려주지 않은 피의자를 변호해서 돈을 벌었다. 가상화폐의 불법성을 주장하던 사람이 정작 가상화폐의 범죄 피의자를 변호해서 돈을 또 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변호사는 그 어떤 범죄자도 변호를 해줄 수 있어. 근데 도의적인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이런 도의적인 문제점이 있는 자의 부인이 조국신당의 1호 비례라면은 비례 1번이라면 큰 문제가 있는 당이야. 조국신당은. 박은정이 민주당에서는 경선 통과도 못했어요.
박은정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유튜브 홍보 방송에서는 가정주부나 노인 등 다단계 피해를 당한 분들의 사연이 너무 안타깝다 이러면서 자기가 검찰에서 다단계 수사에 매진하게 된 계기를 설명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단계 피의자 조희팔 수조 원대의 피해자를 남긴 이 큰 사건을 변호를 해줘서 수십억을 벌어들인다는 거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아무리 이게 불법이 아니더라도. 정치라는 거는 명분이 있어야 돼. 진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타도하겠다는 신당의 창당 명분이라면 비례 1번은 진짜 청렴 결백하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타도할 수 있는 자가 상징적인 인물이 돼야 되는데 조국 신당은 된 것 같아 이걸로. 그래서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이 다단계 일당을 처벌하고 가상화폐 규제를 주도한 경력을 내세워서 사기범을 변호하는 것은 모순이다. 정답이네. 맞는 얘기야. 가바 쳐줄 수 없어. 조국 신당 지지한다는 분들도 이걸 어떻게 가바를 쳐줘. 가바 쳐주면 자신들을 궁지로 몰고 가는 거라고. 이제 조국 신당에서 그나마 검찰 개혁을 할 만한 인물이라고 보였던 게 이 박은정 전 검사인데 이 사람도 이 수준이면은 무슨 검찰 개혁을 하고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겠니. 조국 신당은 이제 끝났어. 얼마 안 남았다고 보여져. 그리고 이 박은정 검사는 김어준 주진우랑 또 한패였던 것 같아. 과거 기사가 나왔는데 2012년 기사야. 낙곰수를 구한 박은정 검사는 누구? 와 가지가지한다. 아 그래서 김어준이 이렇게 떠먹이는구나 조국 신당을. 나경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검찰에 기소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당시 청탁을 받은 검사가 박은정 검사였다. 그래서 이걸 폭로를 했다고 박은정이. 그래서 주진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거를 폭로를 해서 막아준 게 박은정 검사였다. 아 주진우는 윤석열과 한패인데 윤석열하고 형동생 하는 사이라던데 김만배랑 윤석열이랑 주진우랑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구만. 그래서 얘들은 구라였단 얘기야. 양두구육이야.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애들. 검찰개혁 윤석열 정권 저주한다고 쇼를 하고 뒤로는 윤석열하고 다 연결된 애들이 있구나. 아, 그렇구나. 김만배랑 주진우는 성균관대 선후배 사이고 정치 검찰 쪽 기자로서 다 한패예요. 같이 작전회의까지 짰어. 윤석열 검찰총장 만들려고 아크로비스타에서. 이제 퍼즐이 다 풀렸네. 조국 신당.